자, 롤링스톤과 NME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500곡의 노래, 양쪽에 모두 올라있는 노래, 오늘도 두 곡 살펴볼 텐데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기팝의 Lust for for Life. 일단 이 노래 하면 트레인스포팅 이게 진짜 있지. 재미있는 거예요. 그치? 이게 70년 정도 영화. 나온 노래잖아요. 원래는 77년. 77년이니까. 트레인스포팅이 90년대 말이잖아요. 그때 트레인스포팅이라는 영화가 줬던 이 충격은 이것이 이제 신인류 엑스 제네레이션이다 뭐 이런 맞아, 느낌이었었잖아요. 거기 나온 그 어지러운 막 장면들이며 상황들이며 진짜 야 이것들이 기성세대가 되면 이 세상은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근데 그 영화에서 러스트 포 라이프가 딱 이제 뭐 메인 테마로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일단 유한 맥그리거가 달릴 때 그러니까, 무조건 달릴 이 때. 음악이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때 와 기가 막히게 골랐다. 라는 생각을 탁월한 했고. 선곡, 탁월한 네. 선곡. 그리고 연결이 되는 게 이 이기팝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랑 그 맥그리거랑 트레인스포팅의 이미지가 일맥상통하게 쫙 떨어지니까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순위를 얘기를 안 했네. 롤링스톤은 325위, 네. NME는 217위니까 양 나라 사이에 뭐 큰 차이는 차이 없죠. 적당히. 없다. 근데 이제 방금 상규가 굉장히 탁월한 선곡이라고 하는데 이제 탁월한 선곡에도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 원래 이제 이 사람이 프로토 펑크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펑크락의 시조. 시조. 시조세지 시조세. 그러니까 보통은 라몬즈. 네. 라몬즈가 최초의 이제 네, 펑크락 밴드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몇 년 앞서서 처음에는 스투지스라는 네. 밴드에서 이제 활동을 했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음악이 굉장히 자기 파괴적이고 다크하고 암울한 가사. 그래서 보면 이제 모든 앨범 자켓에 다 웃장을 까고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짐 모리슨 흉내낸 거거든. 그렇죠. 이 창법은 제임스 브라운 같은 사람에게서 막 끌어올리는 그리고, 보컬. 믹 제거라. 믹 제거, 제임스 브라운, 그다음에 짐 모리슨 세 가지가 이제 합쳐진 캐릭터라고 보면 되는데 앨범을 낼 때마다 명반인데 실은 상업적으로는 이 돈이 안 되는 거라. 스투디스를 하다가 이제 해체하고 이제 솔로 앨범 한 장 낼 때까지 잘 안 돼. 네. 그리고 사람이 고민이 빠질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친한 친구 중에 데이빗 보위가 절친이야. 그러니까 절친. 되게 친한 사이지. 지기 스타더스트. 그렇죠. 이 지기가 이기 앞에다가 알파벳 G를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서로 친한 사이인 거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아, 나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때가 데이빗 보위가 서베를린으로 넘어가는 네. 거지. 76년, 77년에 그때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야. 그리고 데이빗 보위는 소울 트레인에 최초로 출연한 백인 가수거든. 아 그래요? 오. 유튜브에도 영상이 있어. 인터뷰하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열려 있는 음악을 했잖아. 특히 흑인 음악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이 힙합한테 그런 거 그만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영향을 좀 준 거지. 그러면서 음악이 이 노래가 나오면서 이전에 어두웠던 음악에서 확 바뀌는 거지. 가사도 약간 쾌락주의. 네. 아휴 그냥 네. 좀 엉망진창이면 됐고. 어때? 즐겁게 살아. 물론 이 당시에도 돈은 안 됐지. 근데 굉장히 음악의 풍이 바뀌었다는 거랑 그리고 가사 내용이 뭐 개판인데 어때? 몰라. 그게 영화에 나오는 그렇지. 트레인스포팅에 나오는 애들의 이미지. 행동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사운드도 멋지지만 그런 히스토리가 네. 딱 이렇게 맞물리면서 대단히 탁월한 선곡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이기팝 이 아저씨가 일단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몸이 진짜 좋아요. 몸이. 몸은 엄청 옷장을 좋더만. 까는 이유가 있거든. 그리고 최근 영상도 보니까 까고 계시네. 예, 근데 이분이 저지 안 쳐져. 맞아. 아니 진짜 아빠가 몸이 너무 술살이 좋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막춤을 계속 추잖아요. 근데 그 막춤을 추는 그런 느낌하고 어떤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많은 후배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김장훈 받았나 혹시? 난 비슷한 느낌 김장훈 막 춤에 막 설마. 발차기 하고 막. 모양새로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예, 거기에 보컬리스트. 거기? 예. 외모도 비슷하지. 예, 외모도 굉장히 비슷하고 심지어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노래 중에 커피숍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후렴이 Meet me at the coffee shop
We can dance like 이기팝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아예 커피숍 이기팝 이걸만 맞춰가지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막춤 추는 막춤인데 이미지. 섹시하지. 섹시하죠. 허리 놀림이 네. 아주. 그래서 이 이기팝은 아무튼 그 이후로도 아무튼 약간 웃장 까고 장발이 춤춘다 그럼 다 이기팝의 영향을 사실 받았다고 보면 될 정도로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 정말 독보적이고 독보적이죠. 지금 그 연세에도 여전히 진짜 그리고 이게 힙업이 되게 계세요 지금도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곡이 나왔을 때 네덜란드의 그냥 탑팝이라는 프로가 있거든. 그래서 이기팝 1977 탑팝 러스트 폴 라이프 치면 그때 방송에 나간 영상이 네. 있어. 화면에 보면 이렇게 그 약간 열대 야자 나무잎 같은 걸로 막 스튜디오에 이렇게 인테리어 해놨는데 이걸 다 뽑고 막 허리 돌리면서 이렇게 무대를 막 다 뽑는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제 그래서 방송국에 항의 전화가 되게 많이 왔대. 왜 뭐 저런 미친 놈이 나왔냐고. 근데 PD 말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얌전했다고. 이 정도면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 그렇지. 생각보다 얌전했다. 이분의 아무튼 이 약간은 이제 좀 약간 또라이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은 음악하고 그렇게 딱 맞는가 하면은 음악은 의외로 그렇게까지 막 난장판으로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요 노래 러스트 폴 라이프도 이제 이기팝이랑 데이빗 보이랑 같이 썼잖아요 노래를. 같이 하고 프로듀서도 같이 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 진짜 되게 역사적인 드럼 인트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셔플 드럼을 치거든요. 사실은 그 이전에도 뭐 60년대에도 그런 비슷한 드럼 인트로는 많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독일의 이제 AFN 그러니까 독일의 미군 방송, 미군 방송을 보려고 이기팝이랑 데이빗 보이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스타스키와 허치를 보려고 해요. 스타스키와 허치. 그리운 드라마다. 그러니까 스타스키와 허치를 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방송국 시그널 같은 거에 이런 비슷한 드럼이 나갔나 봐요. 그래서 둘이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해갖고 이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스타스퀘어 허치를 보려고 이기팝과 데이빗 보이가 TV를 뜨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렇지, 너무 그렇지. 귀여운 거야 그게. 나도 그거 어디서 봤는데 둘이서 뭐 맥주라도 놓고 봤을까 아니면 뭐 약을 하면서 봤을까 하는데 드라마를 보려고 기다린 걸 보면 약을 한 것 같지는 않고 또 스타스퀘어 허치라니까 더 반갑잖아. 스타스퀘어 허치. 근데 나도 그 자료를 찾아봤거든. 네. 그 과연 뭐였을까? 두 사람이 봤던 네. 영상인데 그것까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스타스퀘어 허치 어떤 에피소드인지. 그러니까 60년대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 드럼이 퉁퉁타 퉁퉁 또 당당 이렇게 되잖아. 그 원조는 더 슈프림스지. 그 슈프림. 그러니까 이 형들이 슈프림스 음악까지는 못 들어본 거지. 네. 그 노래 있잖아. You Can 네. Hurry Up. 거기에 나온 드럼이 이제 보통 보타운 더블타임 뭐, 예. 스윙인가 뭐 그렇게 예. 불러. 쪽에 약간 이제 우리가 셔플 리듬이라고 하는 누구다가 이게 가는 건데 이걸 처음에 누구다가 이렇게 안 가고 둥둥다 두두둥다 두두둥다 이게 굉장히 원초적이지. 그러면 이게 약간 진짜 그 이기팝 아저씨처럼 사람이 이렇게 되거든 이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에서 노래를 이렇게 쫙 이제 그래서 불러주시고. 원류는 60년대까지 올라가지만 오히려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그렇죠, 않을 예. 정도로 듣는 사람을 흥분시키는 매력이 있지. 그래도 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높은 순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네네네. 어느 시기의 음악을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거냐.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더 스투지스 시절의 초기 음악에 더 점수를 주고 싶거든. 네네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그러네. 오른 것 같은. 트레인스포팅의 영향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그거 이제 트레인스포팅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언 맥클리가 막 뛰는데 얘네들이 지금 다 하인 상태잖아요. 지금 하인 상태고 정말 답 없는 청춘들이 이제 길거리 막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도 몰라. 막 뛰어. 뛰다가 차가 튀어나오는데 그 본네트 위로 맥클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땅 한 다음에 운전자랑 눈이 마주쳐서 씩 웃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강렬하잖아요. 그 씬이. 거기서 딱 한 번 멈췄다가 이제 다시 뛰는데 그때 그 이미지랑 이 노래랑 그다음에 이기팝 뭐 이런 어떤 둥둥둥 요런 드럼 이게 진짜 참 완벽하게 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 노래가 다시 한번 쫙 차트에도 올랐고 그 영향으로 아마 이 양쪽 차트에도 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평생을 통해서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통해서 이렇게 그 또래 할아버지 그 이미지 이걸로 먹고 사시는 그 하나라도. 네, 그러니까. 그 하나가 만들기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그 하나가 너무 어려우니까.
살면서 누구나 들었을 때 아. 뭐의 누굽니다. 네. 라는 이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은데 그렇죠. 우리는 필요 없는데 상수는 만들어야 돼 이제. 아, 파랑- 이제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라도 만들어요, 표절 당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그러면 표절이 먼저 나오니까 아니 그냥 파랑새의 천상규입니다라고 다른 하면 안 사람들이 되니? 그러면은 잘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 형 표절했어? 이렇게 된다니까 또 얘기가 진짜 뭐 환장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한 방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랑새는 있고. 자, 두 번째 노래는 닐 영의 After the Gold Rush. 음. 앨범도 타이틀이 After 그쵸, the Gold 그쵸. Rush고 이 노래는 타이틀곡인데 70년에 70 년. 나온 세 번째 앨범이지. 이게 이게 재밌는 게 닐 영이라는 사람이 목소리도 이상하고 약간 특이하죠. 막 모기 소리 네. 나오고 화려한 연주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사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왜 이렇게 존경을 받는가? 일단 그걸 먼저 좀 알고 이 사람을 좀 들으면 더 좀 재미있을 수가 네. 있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 가장 뛰어나냐고 생각하냐면 대중음악,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있는 대중음악가 중에 처음으로 정치 사회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처음 한 사람이 닐 영이었고 그리고 그게 처음 나타난 게 이 앨범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두 장에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드러나는데 왜 보면 우리나 양놈이나 다 똑같지. 그 가수가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면 꼭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잖아. 그렇지. 음악이나 음악이나 하지, 해. 노래나 하지. 무슨 네가 지금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 적용이 당연하죠. 되는. 나 이게 참 비열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의 직업으로 그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의 맥락을 딱 규정시켜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NPC가 되는 그런 기분인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 노래 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건 한글적인 맥락이고. 네.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다른 뮤지션들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되게 무서웠겠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낸 거야. 그런 면에서 이 사람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리고 글을 얼마나 잘 쓰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노래가 이제 골드러시가 끝난 뒤라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골드러시는 1849년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그 이 황금 시대가 엄청난 그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지. 왜냐하면 일단 금이 유통이 되고 그렇지, 그렇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대도시가 형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골드러시로 만들어진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랑 덴버. 대도시가 형성되고 또 다인종 국가로 나아가는 그 시발점이 된 거고 이 나쁜 거는 환경 파괴지. 수질 오염. 가사에는 골드러시라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이거? 아예 안 나와요. 골드러시에 대한 3절까지 이야기도 있는데 없어. 아예 그게가 아니야. 1절을 보면 이 사람은 워낙 시인이니까 아름다운 전원의 풍경을 묘사해. 그러니까 벌스만 세 개인 거지. 그 두 번째는 폐허가 된 데서 누워서 하늘을 바라봐. 근데 내 친구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또 갑자기 또 마지막 벌스에 가서는 외계에서 UFO가 왔는데 선택된 자들만 거기에 올라탄 채 태양을 향해 간다. 뭐 이런 거야. 이거랑 골드러시랑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은유지. 노래가 나온 70년 이야말로 그 미국 놈들한테 그 졸라 중요한 격동의 시기인 거지. 월남전이 있고 그 다음에 민권운동. 여성들의 인권운동도 시작됐고 지구의 날이 시작된 것도 1970년이고 온갖 사회운동이 다 일어나는 때가 60년대 후반부터 70년을 넘어가는 시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을 20세기의 골드러시라고 본 거지.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이 사람이 진짜 글을 잘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가사 내용이 우리가 살던 곳이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좀 혼란해져 있어. 근데 과연 끝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남겨진 자들이 아주 피폐하게 살게 될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돌리 파튼이 그 린다 론스타트랑 에밀로 해리스라는 가수랑 이 노래를 이제 리메이크 하려고 모였는데 돌리 파튼이 궁금한 거야. 뭐냐? 뭔 이게 내용이냐고. 무슨 내용이냐? 근데 자기 이제 닐 영이랑 연락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린다 론스타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 그랬는데 닐 영 대답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외계인에 관한 내용인가? 이렇게 하고 끊어버린 거야. 자기들끼리 막 웃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뭘 물어보니 그러니까. 알아서 쳐 불러. 니들이 알아서 해석하고. 그러겠지.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자서전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노래였다는 이야기는 해. 그 이외에도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룬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1절, 2절, 3절이 약간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해석이 안 근데 돼. 1절은 퀸이 나와요. 퀸에 대한 얘기. 그래서 약간 중세 느낌이 좀 있고. 맞아. 2절은 전쟁, 현대의 전쟁 같은 느낌이 좀 있고. 시간의 흐름이지. 네. 그리고 3절은 약간 미래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야,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이 뭘 써놓으면은 너무 궁금하고 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뭐가 있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사실 이런 점들 때문에도 닐 영은 그 후배 세대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중반에 뛰쳐나오는 그 수많은 그런지 락 밴드들에게도 진짜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가지고 헤비메탈 밴드들이 가사가 좀 그래. 이렇게 이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런지 애들은 약간 머리도 안 감고 하니까 얘네들은 약간 가사를 좀 이렇게 메탈도 안 감잖아. 근데 드라이는 할 거야.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가사 특히 이런 쪽으로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닐 영한테.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그렇죠. 이 네. 이후의 풍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그렇죠. 사실 한 일례로 비틀즈 같은 경우에도 초기의 가사들 보면은 그냥 난 너를 사랑해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아이돌이었고. 네, 그냥 완전 아이돌이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미국 갔다가 엘비스 프레슬리 보러 간 건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무너뜨리게 될 줄을 모르고 간 거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거기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장차될 그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그 아저씨가 니네는 가사 그따위를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예술가가 되고 그렇죠. 싶었으니까. 예. 심지어 예스터데이가 원래 스크램블 에그였대요. 원래 가사가. 그러니까 처음에 멜로디 만들고 예스터데이, 스크램블 에그 이렇게 했대요. 큰일 날 뻔했네. 그래가지고 밥 딜런이 너네 그따위로 가사 내가 지난번에 얘기 안 했니? 그래갖고 아 그런 건가? 그래서 뭐 I'm not the half man I used to b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이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닐 영의 공연을 보면서 펄잼이라는 밴드도 이름을 펄잼으로 만들게 된 거고. 그러니까 닐 영 공연을 보러 갔대요. 이름이 원래 펄이었는데 걔네 밴드가 펄에 가가지고 보는데 무슨 노래를 한 곡을 다 10분씩 하는 거야. 다 잼이야 잼 그냥. 막 그래서 야 노래가 다 잼인데 이게 뭐야? 그랬다 우리 밴드 이름도 펄잼으로 할까? 이렇게 이제 했다는 소리가 좀 있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가사를 정말 잘 쓰고 근데 쉽게 해석되지 않고 굉장히 열려 있고 그 가수는 닐 영하고 밥 딜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아까 메탈 다 의학하는 놈들은 수백 명이 있잖아. 그 덩어리로. 이 덩어리는 없는 거 굉장히 귀한. 그러니까 이거 귀하죠.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귀하죠. 영향 좋다 하지만 아 멋있다한테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싱어송라이터의 시대를 연 인물은 아마 꼽으면 10명이 넘지 않는다고 봐야지. 아니 못 많아서 넘지. 못 넘지. 닐 영이 부른 노래 중에 그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천천히 사라져 버리는 것보단 불타 없어지는 게 낫다. 그런데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자살하면서 그 가사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빵 쓰고 줬단 말이에요. 닐 영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부 남자 대가리 조심하고 다녀라. 니들이 옥합밭에서 흑인들한테 저지른 거 그거 죄 어떻게 갚을래? 그 백인들이 듣고 기겁을 했을 거 아니야.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락 아재들이다 보니까 힙합이 좀 약합니다. 약하지. 심지어 국내 힙합 2008년에 나온 거는 안다고 그러면 솔직히 뻥이야. 뭐가 공연을 하면서 5만 원짜리 그걸 관객들한테 던지고 이게 공연이야? 이게 뭐야?